먼저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곳 먼 곳까지 오신 더불어민주당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추미애 당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권칠승 중기특위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경웅 국회의장 비서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왼쪽으로 인천 서구 의뢰 신동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지한 중기특위 공동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경기의원 과천시의 신창현 예, 반갑습니다. 부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경미 대변인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진우 부대변인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조기성 인성예프라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황현배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특별히 두 분 참석해 주셨는데요. 인성예프라 주식회 윤의연 대리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지현 주임님 참석하셨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심승일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재원 인천지역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중소기업중앙회 이원섭 정책총괄실장입니다. 먼저 인성인프라의 윤영관 대표님의 환영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 대표님과 의원님들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비록 협사나 강한 우리 중소기업을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현장에 와서 투어를 하시고 아이들 얻어가심에 저희들은 또 많이 감사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 보시고 또 현장의 목소리 들으신 다음에 다음에 큰 일을 하실 걸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더 많은 아이디어와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제 좌우로 지금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계시는 권칠성 의원님이 우리 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중소기업 특별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또 우리 이재한 우리 더불어민주당 또 공동 중소기업 특위위원장님은 실물 경제인이기도 하고 직접 중소기업 중앙회 부회장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중소기업인들과 우리 당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인성을 방문한 데는 두 분의 안내가 컸고요. 네. 요즘같이 어려운 경제에서 이 중소기업을 직접 현장을 찾아서 격려도 해드리고 또 애로 청취도 하면서 현장의 애로를 정책에 이해시키고 조정시키고 반영시키는 그런 역할이 우리 당의 중소기업 특별위원회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인성은 99년 설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특이하게도 연구개발 투자에 많이 노력을 쓰셔서 또 품질 우수성을 국내외적으로도 인정을 받으셨다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300만 불 수출 사업 상도 받으셨다고요? 네, 대단하십니다. 우수 제조 벤처 기업으로 인정도 받으셨고, 네, 세계 인류 상품 인증서 이런 다양한 상을 수상하신 것은 아마 이 회사가 얼마나 직접 투자에 품질 개발에 신경을 집중함으로써 중소기업으로서도 이런 경쟁력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우수 업체로 보여집니다. 아마 혁신이 없으면 앞으로 4차 산업시대의 파고를 넘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적 자본의 개발을 많이 해서
우수 두뇌들을 중소기업이 유치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드리고 또 품질 개발하는 과정에서의 주로 대기업 독식으로 그 R&D 자금이 가고 있는데 중소기업에도 정부 차원의 지원금을 대폭 늘려서 우리의 그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의 전환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수출 시장 여건이 트럼프 미국 정부 이후에는 보호무역주의로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완제품 수출보다는 신소재, 부품 산업 위주로 스스로 품질 경쟁력이 증명된 업체를 미국 업체들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정도로 그런 제품의 아이디어나 품질에 있어서 높은 어떤 정부의 그런 집중적인 역량 투입이 좀 필요하다 보여지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한미 FTA 명분이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가 그 무역 장벽을 넘을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의 애로를 직접 청취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기탄 없이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분들에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중소기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으로서 한 가지 정도는 좀 약속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니까 40% 이상이 대기업에 의한 부당거래 관행을 좀 근절해달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든 걸 다 이루어낼 수는 없겠지만 그런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반드시 대변을 하고 성과를 내도록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당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 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기숙의 공동위원장이신 이재한 위원장님께서 인사하십니다. 먼저 우리 대표님께서 정말 설 밑전에 굉장히 국정이나 당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 특별히 우리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또 우리 의원님들 지역에 활동하시는데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특히 우리 심승희 중소기업총회 부회장님이나 우리 황현대 지역 회장님은 이 지역에서 사업하시면서 굉장히 그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 중앙회를 통해서 많이 전달하시는 아주 핵심 그런 중소기업이신데요. 이제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산업 현장에서 일도 하면서 또 당을 대표해서 중소기업인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TV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 중소기업인들은 특별히 정부나 당으로부터 특혜를 받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공정한 거래, 또 경제민주화처럼 공정한 거래 속에서 정부로부터 떳떳한 지원을 받고 싶어 하는데 많이 왜곡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미애 대표님께서 현장 방문하셔가지고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또 어떤 부당한 대기업으로부터 대우를 받고 있는지도 좀 청취하시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요. 또 그런 것들이 적극 반영돼가지고 중소기업인들이 정말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수 있는 핵심 동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같이 했습니다. 또 와주신 우리 당을 대표님을 비롯한 의원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2017년 우리 중소기업인의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책 과제를 이렇게 만들어 드렸는데 이 중에 특히 많은 주제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소기업부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훈 의원님이 대표 발의했습니다만 생계형 적합업종 문제를 정말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은 중소기업계에 큰 정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정당하게 대우도 받으면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간담은 이제 대표님께서 주관하시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형격한 지지를 갖게 되신 큰 덕이로 보긴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저는 특별한 것보다도 이제 현실적인 건의를 조금씩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중소기업이 아까 당대표님이 딱 찍어서 얘기를 하셨지만 단순 하청만 받아가지고 제품을 생산하고 해서 납품하기에는
정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이 공장을 갑자기 베트남으로 옮김으로써 국내에 있는 협력사들이 조치에 다 그냥 문을 닫는 사례가 있듯이 저희가 납품하는 대기업의 몇 군데도 그럴 염려가 사실은 늘 걱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코 이전을 설령 하더라도 중국이나 베트남 이전을 하더라도 저희 회사 없이는 그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정도의 기술과 가격 경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첫째가 이런 중소기업도 정말 R&D를 포함한 연구소 기능의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연구소를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회사의 수익이나 순수한 영업이익만 가지고는 연구소 운영이 좀 원활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소 인력을 사실 현장에 배치하고 실질적인 연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연구소인데 실질적인 연구 가지가 어려웠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집중적으로 계속 저희들이 연구 인력 보강하면서 좀 예산 부족한 거는 저희 인턴 사원을 좀 많이 활용해서 이렇게 좀 연구까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천 기술이나 핵심 기술 개발 없이 단순 하청을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연구소 인력에 대한 연구 인력을 보강하고 보충하는 데 좀 정부 정책이 좀 지원해 주신다. 예를 들면 매출 규모가 됐든 아니면 평가 기준이 어떤 평가가 있다면 평가 기준 넘어선 업체에 대해서는 연구 인력이 최소한 5명 이상 있어야 연구소가 설립이 되는데 최소한 정말 연구소 인력이 또 그거가 적어가지고는 생산직처럼 오지를 않습니다. 한 2배, 3배 정도로 줘야 되는데 그런데 일부 지원이 가능하다면 실질적인 연구 개발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두 번째는 연구소의 사실 인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현장에서 필요한 게 시험 장비하고 측정 장비들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이게 보통 제대로 된 시험이나 측정 장비를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면 보통 1억 원 줘야 되는데 이게 아까 저희들이 부품이 수백 가지를 팔아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한 가지를 팔아가지고 5천억 1천 하는 회사는 좋겠지만 저희 같은 중소기업은 그냥 어떻게든 돈이 되고 경쟁력이 있으면 다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또 사출 하나로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LED를 또 차별해서 LED도 일반 대기업이 진입하지 않는 보안 등이나 저희들이 가로등 같은 특화된 분야만 가가지고 어떻게 틈새로 어떻게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런 모든 기술 개발에 시험 장비나 측정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돈으로 주는 것보다는 실제로 시험이나 측정 장비를 도입할 때 너네들이 그런 개발의 진정성이나 국가 경쟁을 키울 수 있는 기술 경력을 갖출 수 있다면은 그런 거는 한 8, 90%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것들이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실제로 개발 자금을 이용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개발에 쓸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많은 것들을 돈으로 주는 것보다는 아까 그런 개발 인력에 대한 지원이나 측정 시험 장비만 지원해 주셔도 저희들이 기술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설령 공장을 어느 나라로 가더라도 우리가 같이 협력업체로 따라갈 자신이 있다. 이런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정말 힘있는 민주당에서 좀 정책에 많이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을 또 제표해서 오셨는데 또 청년 모처럼 또 대표님 오셨는데 한 말씀 또 우리 대표님 하고 싶은 얘기 편하게. 예. 의연하게 해주시죠. 청년으로 봐주셔서 일단 감사합니다. 네, 아이가 둘이 있는 정당 더불어민주당에는 45세까지. 지금 아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저희 중소기업이 대체력이 이렇게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도 제가 지금 작년 6월에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서 지금 2달간 육아휴직을 배려해 주셔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면서 제가 느낀 게 이제 그 기간이 길고 짧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이제 제가 이제 첫째 아이를 돌보면서 이제 그 아이와 저와의 애착 관계도 굉장히 잘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 처도
조리가 잘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이후까지도 그 시너지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은 뭐 일괄적으로 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이렇게 상관없이 일괄적인 육아휴직이나 이런 육아 정책, 출산 정책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 기업의 현황에 맞는 맞춤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처럼 뭐 짧게는 2달, 뭐 길게는 뭐 1년 이렇게 사용하더라도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 직원 입장에서는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정책이 있었으면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네. 회사에 대해서는 100% 만족하고 네. 그냥 육아휴직 정치적인 걸 얘기하는 그러니까 회사 제가 그게 이제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요. 저도 5년간 인성인프라에서 일을 하면서 한 명이 없으면 다른 직원이 힘들다는 걸 되게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 와중에서도 이제 동료 직원 그리고 이제 위에 회장님부터 해갖고 다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그게 저는 제 평소에 제일 가장 감사한 부분이었어서 육아휴직 네. 하는 동안 뭐 하셨어요? 일단 첫째 아이를 제일 많이 돌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들을 봐줄 부모님이 이렇게 마땅치가 않으셔서 부모님은 계시지만 이제 멀리 계시고 하셔서 그럼 이제 처가 이렇게 조리하는 동안 제가 첫째 아이 케어를 다 할 수 있었고요. 그 안에서도 저는 제일 행복했던 게 이제 그 아이와 제가 그 동안에는 많은 시간 못 보냈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저를 조금 아빠로서 더 사랑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았어서요. 그래서 혹시라도 말씀드릴 기회가 된다면 꼭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저기 새 아이를 키운 엄마인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안시현 주임님도 또 한 말씀 더 해주시면은 예. 네, 저도 요즘 들어서 많이 주변에서 시집가라고 말씀드리고 회사에서 오래오래 일하고 싶어서 여성으로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결혼을 하더라도 오래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어요. 네, 사내 결혼을 허락을 하실 것 같습니다. 성각이 없습니다. 교사에 어린이집이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네. 조금 더 크면 고객하겠습니다. 규모를 키워서 중견기업으로 규모를 키워서 올라가서 하겠습니다. 또 실제로 또 경영하는 우리 또 조기성 하나님 한번 감사합니다. 아무튼 더불어민주당 추 대표님 현장에서 얼굴을 마주해 보니까 텔레비전보다 훨씬 멋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 우리 윤호연 주임이 이렇게 윤호연들께서 해주신 육아휴직이라든가 또는 안시현 주임이 해준 결혼 후에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들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장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에 아주 철저하게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우리 회사에서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그래도 살아나오려면 역시 그러는 품질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 책임자로서 중소기업이지만 품질이 때문에 반드시 이루게 되겠다. 품질은 우리의 자존심이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회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결국은 살아나오려면 원가 절감하고 경비 절감해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로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결국은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연초되면 이제 단가 인하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의연하게 이렇게 대처해가지고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영향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소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익상은 하나도 없네요. 힘 있는 분 오셨을 때 건의를 하셔야 99년 설립하실 때 몇 명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때는 한 20명 정도 이렇게 20명에서 이렇게 늘었으니까 정말 대단하시죠. 지금 현재 중국에 현지 공장이 있어가지고요. 그러면 한 5월쯤에 이렇게 지금 500평인데 1000평 공장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훨씬 더 중국 현지 자동차 공장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현재 부지 확보해가지고 준비 중입니다. 대기업에 납품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 원자재가 상당히 작년에 상승했을 텐데 그러면 단가, 납품 단가는 거의 안 올려주죠. 그렇습니다. 일하는 거 아니야? 올리는 게 아니고. 올리기는 다행입니다. 작년에는 이제 원유 가격이 좀 떨어져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운영하는 데는 그런 애로사항이 좀 덜했었죠. 그런 부분이. 그걸 깎아주진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그래도 인천 지역 왔는데 인천 지역으로 황현배 회장님 혹시 또 대표님 인천 지역에 오셨는데 네,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신예 대표님 정말 반갑습니다. 특히 또 인천 지역을 방문해 주셔서 정말 중소기업인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천 지역은 소상공인을 포함해서 약 한 17만 개의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중소기업 중앙에는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각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기술 인프라 이런 걸 구축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님께서도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저 심승일 부회장님이 또 이렇게 와주셨는데 또 기업도 또 인천이세요. 그래서 한번또 부회장님 말씀. 항상 저도 전번에 그 TV에 나와서 한번 방송한 적이 있었는데 바른 경제, 그러니까 중소기업 중심으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좀 강조하는 것인데 항상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요만큼은 좀 더불어민주당에서 좀 정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다른 경제가 되죠. 알겠습니다. 다른 정치가 있습니다. 참석하신 현장 한 분씩 말씀하신 것 같고요. 대표님 그러면 마무리 저희가 또 시찰하면서 계속 또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마무리 말씀입니다. 기자님 말씀 좀 해주세요. 중소기업이 아마 중소기업 공장까지 합치면 약 한 5천 개, 인천 내에서 가장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중소기업 하는 분들과 이렇게 만나는데 여러 가지 예로사항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당연히 중소기업 분들의 예로사항을 잘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해서 경제가 살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으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우리 저 권치성 특위위원장님께서 또 좋은 말씀을 또 주실 겁니다. 대표님 건의사항 하신 네네네. 이게 시험 측정 장비는 그 공동 사용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네,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일부 활용하고 근데 보면은 좀 엉뚱한 데 가지고 덮어놓고 저 유지하는데도 이제 뭐 예산 그냥 사용자는 별로 그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조사해서 필요하신 시험 측정 장비가 어떤 건지 이렇게 한번 나중에 주시면 혹시 그 관리하는데 에러를 겪고 있는 그런 것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희 인사를 갖다 주시면 관리 잘하겠습니다. 아니 그왜 이른바 리스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정부나 지방 정부가 소유권을 갖고 해당 업체에 저렴하게 리스를 해주면 사실은 그게 뭐 FTA 뭐 보조금 이런 데도 걸리지 않고 리스료를 받는 거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말씀을 주시니까 우리 왜 가정에서 렌탈하고 하잖아요. 정수기처럼. 네. 그러면 그게 이제 분할 납부식으로 되면서 뭐 각종 보조금을 준다는 시비도 안 걸리고 그 회사도 여유 있게 하실 수 있고 그런 방법을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측정료를 좀 저렴하게 하는데 학교나 이런 데도 설치해놓고 대학교에 설치해놓거든요. 사람 협업하면 훨씬 좋죠. 그런 데도 있는데 활용이 안 되는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 각 회사의 노하우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영업 비밀 뭐 그런 연구 이 보안도 유지가 돼야 돼서 공동으로 쓴다 하는 거는 조금 이게 확산 정책 같고 해당 회사가 어떤 기술 개발을 하는데 예를 들어 뭐 우리의 고유한 뭐 3D 프린트를 뭐 도입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걸 뭐 리스나 렌탈 방식으로 하면서 이제 초기 납부금을 아주 줄여주면은 회사는 뭐라고 할까요? 연구 목표 시한도 정할 수 있고 예를 들어 5년짜리다 그러면
5년 내에 필요한 인력이 얼마인데 얼마의 연구 성과를 내면은 뭐라고 하나 그 목표를 도달해주면 괜찮고 만약에 목표 도달하지 않고 그게 뭐 연구 개발 작업을 따먹기 위한 약간의 사기적인 것을 막아내야 되는 거니까 그걸 막을 수 있는 장치 나중에 그 페널티로 뭐 토해내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제재 방안을 두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참조해 주셔야 될게요. 성수기가 뭐 부른 게 값이고 없으면 못하고 비수기에는 싸게 가져가라 해도 안 쓰고 그래서 쉐어한다는 것이 사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임자지 쓰려고 그러면 제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럼 차라리 당대표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장기로 리스나 렌탈 해준다면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주요 측정이나 이렇게 그 장비들이, 시험 장비들이 꼭 필요한 게 몇 개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 사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좀 고민을 했던 기억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 좀 참조해 주시면 많이 해주십시오. 인성! 화이팅!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인성! 화이팅!